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들목, 나로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작품 읽어드릴 차례예요. 방지선 작가의 낯선 공간의 끝에서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방지선, 글을 쓰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평범한 대학생.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록하고 싶었다. 20살 무렵 인생 처음으로 느낀 좌절감에 한참을 헤맸다. 아닌 척하지만 정해져 있는 듯한 길에서 한번 넘어지자 발걸음을 쉬 뗄 수 없었다. 우연한 계기로 가게 된 프랑스에서 나는 넘어진 길목에 남아있던 미련을 버렸고 여유를 되찾았다. 20대의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나는 아직도 나와 인생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 속도, 내 방식대로 나를 채우며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다. 그럼 이어서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방지선 작가의 낯선 공간의 끝에서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요, 새로운 세계라는 파트입니다. 인생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다. 그리고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내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나의 운명적인 사건이 된다. 우연히 3번 겹치면 운명이라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내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카페에서도 분명 3번 이상 마주친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나와 어떠한 인연도 닿지 않았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듯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매 순간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내가 그 우연의 끈을 붙들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운명적인 사건 또는 인연으로 연결된다. 나에게도 역시 우연히 운명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다. 2년 정도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친구를 길에서 마주친 날이었다. 별 의미 없이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내뱉은 나의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이야기의 첫 번째 우연이 되었다. 나 며칠 뒤면 호주로 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한 반년 정도 살다가 돌아올 거야. 호주로 놀러와. 그때까지 나는 해외라고는 여행사를 통해서 2번 가본 것이 전부였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던 나로서는 부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기막힌 우연은 또 한 번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따분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내 또래로 보이는 옆자리 학생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 교환학생 지원할 건데 어느 나라로 갈까? 2번째 우연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생전 쳐다보지도 않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환학생에 관한 글을 전부 찾아보았다. 교환학생을 갈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혹시나 모집 공고가 올라올까 기대하며 매일 공지사항을 확인했다. 습관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던 어느 날 드디어 교환학생 선발 공고가 떴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무작정 지원했던 프랑스의 어느 학교에 합격하였다. 우연히 운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프랑스를 선택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사실 나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의 투명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내 키의 3배는 되어 보이는 큰 나무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유럽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유럽은 무채색 돌길에 분위기 좋은 건물이 놓여있는 그저 그런 곳이었다. 따라서 나의 첫 해외여행 생활의 장소가 유럽이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작년 교환학생 모집 선발 리스트를 보며 뉴질랜드나 캐나다로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내가 지원하려고 하자 그 2나라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갑자기 준비하느라 토플 성적이 한참 모자라도 모자랐던 나는 급하게 점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관 토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 토플을 받아주고 경영학 수업을 들을 수 있던 학교는 내가 선택했던 프랑스의 어느 한 학교뿐이었다. 프랑스어라고는 주댐무 밖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에게 선택지는 프랑스를 가느냐, 교환학생을 포기하느냐 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을 위안 삼아 프랑스의 그 학교를 선택하였다. 그때는 참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여러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나의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는 내 몸뚱이만한 트렁크 2개와 함께 낯선 땅을 밟던 8월의 어느 날,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약 5시간의 고속버스 여행과 12시간을 훌쩍 넘긴 비행은 나의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 주었다. 내가 지금 프랑스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기는 지금 어디인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저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필요함은 착륙 후 짐을 찾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나를 몽롱한 구름 속에서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공항을 나서며 후끈한 온도가 느껴지는 순간 하늘을 뒤덮은 분홍빛 구름이 나를 반겨주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흐릿한 구름이 하나둘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듯 사라지고 있었다. 습한 기운 하나 없이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는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내 마음과 차가워진 나의 몸을 감싸주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저 설레고 들뜬 마음속에서 내가 간과한 것 중 하나는 내가 길치라는 사실이었다. 큰 마트나 백화점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향을 헷갈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심지어 한두 번 가본 동네에서 지도를 보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적도 있었다. 버스를 타는 방향을 헷갈려서 목적지 반대 방향의 종점까지 갔었는데 결국 기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도착했었다. 그런 나에게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서 혼자 숙소를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막혀 어쩔 수 없이 택시에서 내린 뒤였다. 어느 순간에 문득 불길한 기운이 나를 감싸며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직감한 순간 다른 차원의 세상에 혼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분 좋게 나를 휘감던 따뜻한 공기는 금세 불쾌하고 찝찝한 열기가 되었다. 이민이라도 온 듯한 크기의 짐을 양손에 들고 낑낑대며 넋이 나가 있는 모습이 퍽 안쓰럽게 보였나 보다. 가볍게 저녁을 먹으러 나온 것처럼 보이는 한 부부가 짐을 대신 들어주며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다가왔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지인을 만날 때마다 들었다. 나 또한 겁이 많은 편이라 옷 속에 맨 복대에 돈을 넣어두고 여분의 자물쇠와 도난 방지끈까지 챙기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갔었다. 그러나 동떨어진 세상 속에서 나를 꺼내줄 유일한 탈출구 같이 보이는 모습에 이런 말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나의 짐을 선뜻 내어주었다. 그들도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은 아닌지라 조금 헤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인지 묻고 또다시 헤매기를 반복했다.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찾아 헤매던 그 장면은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숙소를 찾은 후에도 그들은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었다. 나의 부탁으로 마중 나온 직원을 만난 뒤에야 우리는 보물이라도 찾은 마냥 함께 기뻐했다. 한여름의 햇살과 잘 어우러졌던 그 미소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연히 마주친 그 작은 인연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타국 사람들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한 번에 터뜨려 주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파트는요, 프랑스에서의 사계절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은 커피 한 잔과 여유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인 듯 혼자가 아닌 여행이라는 소제목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요, 나로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 중에서 방지선 작가의 낯선 공간의 끝에서 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환학생을 가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뒷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